안녕하세요. 비공스님입니다. 오늘은 이 실제 감명했던 사주를 가지고 한번 관법의 차이겠지만 제 관법대로 한번 사주를 추명하고, 또 그게 어떻게 또 이런 제목의 병이 있는지를 그 내방자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소승 같은 경우는, 제 같은 경우는 사주를 뽑고요. 그 다음에 내정법으로 일진내정법하고 그 다음에 귀장술, 그 다음에 오주계, 이거를 그 다음에 포태법, 이렇게 포태법은 상황을 좀 봐가면서 씁니다. 이 세 개를 좀 많이 봅니다. 이 세 개 중에서도 이 두 개를 중심적으로 많이 봐요. 과거에는 뭐 구성학도 점괘를 이렇게 많이 보고 했었는데요. 구성학은 명리학하고 조금 제 경험으로는 구성학에서 보여주는 점괘가 명리학하고 좀 부딪히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학의 어떤 그런 것은 조금 내려놨습니다. 그랬는데 한참 제 블로그에도 구성학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 공부를 한 와중에 임상실험에서 명리학과 구성학이, 제 같은 경우입니다. 구성학이 다 그렇다는 건 알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조승 같은 경우는 명리학에서는 오는 점괘하고, 예를 들어서 일진내정법하고 또는 기장술하고 구성학하고 점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일진내정법 명리학을 근간으로 합니다. 기장술도 명리학을 근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주기도 명리학을 근거로 합니다. 포태법도 명리학을 근거로 합니다. 구성학은 구공술에 어떤 준하는 어떤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구성학은 좀 내려놨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제가 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날짜가 이제 무진일입니다. 무진일 정사시에 왔어요. 이분이 무진일 정사시에 왔는데, 이렇게 쭉 제가 그 전에 이 일진내정법하고 귀장술이 약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혼용해서 씁니다.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 용어가 조금 이렇게 헷갈리고, 여러분이 들으실 때 이 동영상을 보시는 학습자나 일반인이 볼 때는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하는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혼용해 쓴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사주에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축 같은 경우는 일진내정에서 과거의 유물에 해당됩니다. 축, 지금 미도 그렇고 축도, 이건 미래진이죠. 과거진이고, 미래진 과거진인데 과거진의 유물이고, 그렇죠. 이렇게 요 미래진의 무물입니다. 그거는 이제 일진내정에서 나오는 말이고, 귀장술에서는 이 자체가 태식입니다. 태식이에요. 태식이 걸리고, 사가 철로 해당되고, 기장술 기준입니다. 철로 해당되고, 자는 지금 이 해결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묘는 백병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그 일진내정법에서는 지금 사회축생이죠. 사회축생이 진날에 왔어요. 진날에. 그러면은 진은 신자진으로 돌아갑니다.
진은 신자진으로 돌아가는데 사회축이에요. 금생수 해줍니다. 금으로 보고 수로 봤을 때 이 과거의 유물 자체는 좋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회축 생은 좋았다. 괜찮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어느 기준이냐? 일진내정에서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장술 자체에서는 태식 자체를 음사로 봅니다. 음사. 그 다음에 누군가의 방해, 뭐, 이런 걸로 보죠. 그다음 축토 같은 귀장술에서는 또 이 조상궁의 축이 있고, 태식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묘지사입니다. 묘지사. 묘에 관한 안 좋은 음사가 끼었다고 보죠. 묘에 관한 안 좋은 인사가. 그거는 시간을 두고 제가 한 번씩 차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분이 사시에 왔습니다. 이분이 사시에, 정사시에 왔어요. 사시에 보니까 이게 음욕살입니다. 음욕살에 해당됩니다. 음욕살은 욕망살입니다. 욕망살. 기장술로는 이거 자체를 철록으로 봅니다. 철록은 너무 똑같습니다. 음욕, 욕망, 철록 똑같은 뜻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뜻이 뭐냐, 너무 과한 의욕과 패기와 막 이런 걸로 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이런 뜻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음욕살, 욕망살 자체가 그런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죠. 철록이 들어와 있고 음욕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를 보니까 글자에 해결신이 떴어요. 해결신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일진내정수를 봐가지고는 이게 낙화인데, 낙화의 충지역입니다. 걸리는 문제에 해결된 위치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술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맥이 통합니다. 맥이 일진내정하고 기장술이 맥이 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 소승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합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이 또는 이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일진내정법이나 귀장술이나 명리학이 바탕이 안 되면 폭넓은 통변이나 해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진내정 공부를 하시든지 기장술 공부를 하시든지 하시더라도 점술은 점술로서 그쳐야 되지, 그거를 모든 것을 다 짚어내는 만능 잣대처럼 생각하시면 조금 오류가 생기고 틀린 점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도 제가 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지금 동영상을 볼 정도의 분 같으면 아마 명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동영상을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인 수준에서는 좀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문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의 것을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서 잠시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제가 이 사주를 열었을 때 여기 제일 먼저 이 어느 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명리학을 하시는 특히 뭐 학자는 조금 저는 틀리다고 보지만,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는 조금 틀리겠지만, 술사라면 술사 같으면 이 촉이 있습니다. 촉 대부분이 촉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임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사주를 열었을 때 탁 들어오는 글자가 있어요. 탁 들어오는 글자가 뜹니다. 그것은 자기의 어떤 경험치나 또는
공부가 되면 또는 이런 점술에서 보여주는 걸 보면 그런 것이 맥이 잡힙니다. 맥이 잡힌다 하죠. 자, 이분이 52대운부터 시작하는 경술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술대운입니다. 묘 자리에, 묘 글자 자리에 병부살이 들어와 있어요. 병부살. 병부살이 들어와 있고, 기장술로는 백병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자묘형을 하고 있는데, 백병주가 거기 앉아 있어요. 백병주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분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작년 기해, 지금 양력으로 보면은 아직 뭐 기해년이지만 기해 지금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인데 기해년으로 보니까 자 신축생으로 보면은 역마에 해당됩니다. 사회충하니까요. 역마에 해당됩니다. 역마살. 갑자 이제 일지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해가 이 망신살에 해당됩니다. 망신살. 기해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망신살에 해당돼요. 그러면은 자 천간에서는 갑기합거나 갑기합으로 묶어버리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땅에서는 망신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일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자진이 해를 보면 망신이에요. 자, 거기다가 사해충하면서 제 같은 경우는 사, 무, 경, 병에서 중기를 지금 많이 띄어오르는데 제 같은 경우는 중기를 많이 띄어오릅니다. 특히 천간에 금성분이 지금 뭐 신금이지만 이렇게 떠 있으면 제 같은 경우는 이 글자 조금 띄웁니다. 그러면은 천간에 경금이 또 쳐오르면은 간목이 상처를 받죠. 거기다가 52대운에서 지금 나이로 봐가지고는 술대운을 했지만은 이 천간이 영향을 받죠. 또 갑경충을 하고 여기서 또 올라가지고 갑경충을 합니다. 갑기합으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가 해자축 수국을 이루어요. 부목이 되어버립니다. 나무가 부목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자 해묘 합목을 안 하느냐. 자 합도 하였지만 삼합이 먼저겠죠. 해자축 삼합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묘에 병부살이 발동했고 일지의 자수가 해결의 문제를 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혹시 제가 이제 접근을 하기를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부인병 계통 갑상선 편도 이쪽에 혹시 문제가 없으신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해년에 지금 일주를 기준으로 망신입니다. 망신이에요. 부인병 계통으로 자매용을 하고 있죠. 부인병 계통으로 병원에서 확인해 본 결과 안 좋은 것이 나와서 6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 오기로 하는 약속을 하고 지금 한 몇 개월 지난 상황입니다. 이 계통이 지금 안 좋아요. 갑상선 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묘형으로 하면은 지금 보십시오. 묘는 물상으로 우리 지금 생식기, 여성 생식기를 나타냅니다. 묘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는 그리 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리 보십니다. 묘 같은 건 생식기 기준입니다. 생식기에 병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음욕살이, 사에 찰록 음욕살이 닫혀 있고, 여러 가지의 측면으로 제가 찝어낼 수 있는 부분이 부인병이었고, 갑상선 편도는 묘가 을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갑상선 편도 이쪽 부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 이분이 갑상선 편도에도 결절이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병원에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까지 왔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분이 이제 삼재의 첫 해를 맞이하고 있죠. 삼재의 첫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자, 우울증이나 혹시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이 조금 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간목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증, 두통, 간목이 무너집니다. 자, 기해년에 갑기에 합거하죠. 묶어버리죠. 합거까지 한다 안 치더라도 묶어버리죠. 경금이 갑경충하면 대운에서 경금이 갑경충이죠. 사해충하면서 사중 경금이 올라가지고 갑경충 때립니다. 해자축 수국을 하면서 간목이 부목이 돼요. 여러 가지로 간목이 문제가 있겠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두통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 보십시오. 지금 신금, 사유축, 금 하나, 대운의 금, 다음 차년도가 경자년, 올해 이제 음력 안 넘어갔지만 경자년입니다. 이 간목이 무너지기 지금 일부 직전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올해 이제 이분이 이제 경자년에 이제 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제 감명을 하는 거지만, 올해는 두통,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를 조심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은, 간목과 을목이 임상을 해보면은, 간목은 뭐 두통이고 을목은 뭐 이 갑상선 편도, 간, 담 이렇게 딱 안 나눠집니다. 안 나눠져요. 더러 간목이 무너지면은 갑상선 편도가, 간, 담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을목이 무너져도 두통, 편두통, 우울증,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혼용해서 같이 임상을 합니다. 어느 한 글자가 어느 한 개에 똘똘하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실관에서 느끼는 것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여러분한테 많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일반인도 뭐 들으시겠지만, 이거 보시겠지만, 5만원 10만원을 주로 감명하러 와가지고 이 사주의 성정이나 들으려고 많은 분들은 오시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학관을 가고, 또 이렇게 스님한테도 오실 분도 계시고 보살님한테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기 마음이 타고 애가 타는데 가서 성정이나 이야기해 줄 것 같으면 이분 화나고 짜증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성정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간목은 어떻고 계수는 어떻고 신금은 어떻고 이런 성정 공부 당연한 공부예요. 이 공부를 넘어서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을 항상 하나 더 드릴게요. 경자년이다. 천간의 경금은 지금 이걸로 편관입니다. 자는 일주를 기준으로는, 지금 경자년이거든요. 자는 일주를 기준으로는 이 신자진의 왕지에 들어와 있죠. 왕지. 잠깐만요. 왕지가 아니고
신자진의 자수와 왕지 맞죠? 신자진으로 봤을 때 왕지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이 평관은 원인입니다. 원인. 지지는 지지 12지지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결과가 이 글자의 결과가 아니라 이 글자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변형된 결과를 만들면 자묘형을 하죠. 경자년에 자묘형을 해요. 형살이 발생됩니다. 형살. 자묘형을 발생합니다. 자축합토. 뭐 이런 어떤 형상. 언제든지 여러분이 보실 때 육친으로 오는 것은 원인이 된다. 밑에 12지지가 변해서 오는 것은 결과가 된다. 이게 결국은 신살입니다. 기해년에 망신살을 가져왔죠. 이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보고 여러 가지로 치료 과정을 거치고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다 망신입니다. 망신. 올해는 자 장성 왔어요. 장성이 들어오면서 얘가 잘못하면 깨질 수가 있는 거죠. 자묘형을 하면서 깨질 수 있는. 그러면 평관에 우리 뭐 평관 이게 들어오면은 이게 상관 제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 항상 여러분이 보실 때 경자 어떤 유년을 해석할 때 말입니다. 유년을 해석할 때 하늘에 떠 있는 육체는 원인이요. 지지에 있는 12지지가 발현하는 신살은 결과다. 이거를 명심하셔가지고 여러분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나 12신살에서 12신살과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형살, 충, 파, 해, 그 다음 원진, 기문 보통 거기서 모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용신을 크게 잘 보지를 않습니다. 용신을 뭘 신강하냐 신약하냐 또 뭐 이런 거를 확인하고 그게 맞는 용신은 당연히 구하죠. 구하는데 당장 이분이 나타내는 점괘에서 오는 것을 볼 때는 용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용신하고는 제 경험상으로는 별개입니다. 성패를 나눌 때는 용신이 맞아요. 성패를 나눌 때는 용신이 맞는데 건강은 용신하고 별개입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병 같은 걸 좀 많이 이렇게 조금 보고 그렇게 감명을 하는 어떤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부인병 계통, 자궁 부인병 계통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것이 발병해가지고 병원에서 6개월 후에 다시 오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두통, 갑상선 편도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혹자들은 그러겠죠. 아이고 삼재 독특이 치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삼재를 논하기 이전에 벌써 사주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병을 몰고 오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낙화충이 자인데 자예요. 자해 갖고 이 자가 해결을 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장술에서는 저걸 해결신으로 보는데 해결신 자체가 형사를 끼고 있다면은 해결신 자체가 글자가 형사를 끼고 있어요. 형사를. 제가 감명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근심 걱정을 조금 이분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차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신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사주한테 있어서는 그 금성분이 관인데, 관이 그렇게 지금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떠오르고 여기 있고 경지 안에 들어오죠. 안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분 남편이 경자일주예요. 경자생이에요. 경자생. 또 이분 남편을 보니 금성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간명해 보면 아시겠지만 아픈 원인이 나와요. 아픈 원인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사주에서는 지금 금성분이 참 많이 몰리는 시기에 있고 대운도 물론 거의 다 끝나가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남편도 사주를 열어보니까 그렇게 경금에 금성분이 많았습니다. 금성분이 많아가지고 건강적인 측면이 걱정이 우려되는데, 한 가지 다행스럽고 이분이 살려고 그런 건지 몰라도 남편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고 이렇게 주말부부 형태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빠뜨렸는데, 자, 여기 술대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술화을묘입니다. 술화을묘예요. 을목 들어가 버리죠. 식신 들어가 버리고, 그죠? 그래서 촉이 이런 데서 나옵니다. 자, 을목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 갑상선 편도가 분명히 이상이 있을 것이고, 자명을 해용을 했고, 그죠? 간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그런 어떤 갑상선 편도나 우울증, 두통 이런 것을 추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여러 가지로 건강에 대한 주의점을 드리면서 사주 간명을 마치긴 했었는데요. 오늘도 제가 또 다른 분도 이렇게 간명을 했지만, 시간 되면 이렇게 한 번씩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촌송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스님입니다만, 부족합니다만 동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이 강의가 마음에 드시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 시골 토굴에서 수행하는 스님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 조금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이 사주 간명의 재료들을 모아서 꾸준하게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공스님이었습니다.